이제 유리함수입니다. 그죠? 유리함수부터입니다. 뭐 일부 몇몇 학교는 역함수부터 뭐 있는 학교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이 이번에 역함수까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유리함수부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유리식과 유리함수는 너희들은 기억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의 암기 위주 또는 풀이가 일정 뭐 찾아? 안 가져왔어? 그래 앞으로 당겨. 뭐 여기나 여기나. 자, 아무튼 뭐 설명할게요. 유리식과 유리함수는요, 사실 나오는 유형이 뻔하거나 거의 풀이 자체가 외워서 외운 걸 바탕으로 물어보는 게 대부분입니다. 구할 수 있는 게. 알았죠? 그래가지고 유리식과 유리함수는 좀 빠르게 진행하면서 그렇다고 개념 설명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리 위주로 들어갈 겁니다. 방학 때 했던 거. 우리 이거 했었지? 이거 뭐라 불렀었지? 물어보는 식으로 이렇게 확인 작업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서 유리물이 끝내버릴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주 토요일부터겠죠?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바로 순열조합으로 들어갈 거고 이번 기말고사가 어렵게 나온 학교들은 거의 10중 8구 순열조합일 거예요. 유리무리가 어렵지 않다는 건 아니야. 근데 거기서 나오는 몇 가지의 유형들은 약간 모의고사 느낌이 강해서 심화 문제를 풀어보는 게 필요한 거지 마풀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유형들은 진짜 쉬워요. 대부분. 물론 마풀에도 어려운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그거 한 문제 정도만 다뤄볼 거고 그 나머지는 좀 쉽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설명하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설명하는 유리무리는요. 거의 좀 개념 요약 설명하듯이 들어가면서 방학 때 너희들이 만나지 못했던 몇 가지 유형들에 대한 설명만 할 거예요. 그 나머지는 진짜 외우고 끝. 알았음? 자, 그래서 한번 쭉 들어가 보자. 일단 요번 단원의 원래 이름은요. 유리함수가 아닙니다. 유리식과 유리함수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유리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유리식에서 나오는 문제에서 나온 시험에서 나오는 유리식 문제는 딱 최대 3가지. 대부분 2가지에서 끝나요. 뭐랑 뭐 나올게요? 승훈씨? 유리식에서 시험으로 연결되는 유형 2개. 뭐 3개 얘기해도 좋고. 까먹었어요. 아마 내가 방학 때 했었던 얘기일 겁니다. 이거는 잘 기억해야 되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때 설명하지 않은 하나 추가할게요. 자, 간다. 유리식에서 나오는 첫 번째 유형은 바로 뭐냐면 덧셈 뺄셈 나옵니다. 내가 방학 때 했던 얘기일 거야. 덧셈 뺄셈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냥 통분만 잘하세요가 끝이거든. 곱셈 나눗셈은 그냥 연산을 할 때 뭐 하면 돼? 그냥 약분만 하면 되니까 사실 단독 출제 절대로 안 해요. 그냥 모든 분수식을 처리할 때 곱셈 나눗셈 나오면 그냥 약분하기만 하면 됨. 그냥 그게 다였어. 맞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통분입니다. 근데 통분은요 너무나도 쉽거든. 그래서 사실 통분은 3개가 나오면 3번째 문제고 2개가 나오면 보통 빠집니다. 대신에 내가 뭐랑 구분을 지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바로 첫 번째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녀석 부분분수로의 변형이라는 녀석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얘가 이제 처음으로 중요한 녀석이 되는 거지. 부분분수로의 변형. 공식 기억남? 자, 통분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하고 부분을 지으세요 라고 했었어. 간다. 일단 부분분수로의 변형 공식은 뭐냐면요. A와 B가 분모에 원래 대문자로 쓰는데 어쨌든 A와 B가 분모에 곱의 형태를 띠고 있을 때 그때 부분분수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분모가 무슨 꼴? 곱의 꼴. 곱의 꼴을 조금 벗어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제곱 빼기 제곱. 합차를 써서 곱의 꼴로 너희들이 만들어야 되는 문제도 포함이다. 자, 그때 얘를 어떻게 해준다? 각각을 분수의 분모로 뜯어서 표현을 하는데 그 앞에 b-a분의 1이 붙어요.
그래서 a분의 1 빼기 b분의 1. 요렇게 써주는 게 바로 부분분수의 변형 공식이에요. 기억나나요, 이제? 자, 그러면 요 녀석을 공식을 외웠다. 쓸 줄 안다. 근데 문제를 딱 보자마자 부분분수다 아니다는 너희들이 구분을 해야 돼. 뭐랑 함께? 통분형 문제와 함께. 똑같이 생겼어요, 문제가. 근데 너희들이 구분을 지어야 돼. 그거 기억나는 사람. 내가 이 문제는 부분분수지, 이 문제는 통분이지 구분했던 그 문제 기억나는 사람. 숫자까지는 기억은 당연히 안 나겠지만 문제의 생김새 기억나는 사람 없어? 분수들의 덧셈 인데 부분수를 써야 되는 문제. 기억 안 나? 한다. 이 문제와 이 문제였습니다. 기억나요? 아, 뭐 이 정도는 사실 쉬워서 통분을 해도 되지만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지? 요 녀석은 다른 풀이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든 예시는 너무 쉬운 거지만 이걸 기반으로 복잡해질 예정이기 때문에 구분을 지으라 그랬어. 알았죠? 자, 뭐가 달라? 두 문제. 그렇지. 바로 거기서 구분 짓는 겁니다. 뭐? 똑같이 분모가 곱을 띄고 있는 여러 가지 분수들의 합인데 통분을 해야 되는 문제는 안 보이지만 부분분수를 써야 되는 문제에서는 그 다음 분수와 그 다음 분수, 그 전의 분수와 다음 분수를 볼 때 하나씩 하나씩 겹쳐져 있어. 분모들이. 알았죠? 그때 사용을 하는 게 바로 부분분수예요. 부분수의 변형, 정확하게는. 알았음? 기억하셔야 된다. 알았냐? 물론 당연히 분모가 10의 꼴을 띄고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겠지. 뭐야? 알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 두어 개, 세 개 곱하고 끝난 게 아니라 점점점 해서 중략하기도 하고. 알았어요? 자, 다시 한번. 분수들의 합의 꼴인데 분모가 하나씩 하나씩 뭐하고 있을 때, 겹쳐져 있을 때. 아, 오늘 가족 여행이구나. 어쨌든 분모가 하나씩 하나씩 겹쳐져 있는 꼴을 띌 때 바로 쓰는 게 뭐다? 부분분수 공식이다. 알았어? 알았어? 그 다음에 오늘 바로 앞에 반에서도 틀린 대답을 한 사람들이 하나 있는데 뭐였냐면 부분수 쓰지 못하는 문제들 뭐야? 라고 했을 때 애들이 안 겹친다, 겹친다만 봐야 되는데 뭐를 딱 보고 분자를 보고 1이에요. 그러면 부분수를 써요. 1이 아니면 못 써요. 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분자가 1이라는 게 기본 공식이긴 하지만 1이 아니라고 해서 못 쓰는 건 아니에요. 어떤 문제? 이것도 부분수입니다. 저 2, 3은 어떻게 해요? 2가 들어가 있는 거는 양변에 2를 곱했다고 생각하면 되지. 분자가 3인 녀석은 양변에 3을 곱해서 얘도 3, 얘도 3 해주면 되지. 그때 b 빼기 a를 해봐. b 빼기 2. 2분의 1에서 약분되잖아. 7 빼기 4 해봐. 3. 3분의 3이니까 생략되잖아. 약분되잖아. 알았음? 요 3의 정체는 뭐다? 2를 뺀 요 b-a. 요 녀석이 3일 거라서 약분하기 위한 상. 얘 2도 뭐야? 뒤에 것 빼기 앞에 것. 4 빼기 2 해보면 2 나오지. 2분의 2 해서 약분시키기 위한 2. 그래서 분자가 2, 3이 되더라도 부분수 씁니다. 알았죠? 알았죠? 이걸로 구분 지으세요. 그 다음에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라고 내가 얘기했던 녀석 중 하나. 바로 뭐다? 네 글자. 뭐게? 자네는? 번. 분수식. 정확하게는 번분수식을 계산하는 방법. 번 분수가 뭐다? 분수꼴이 번복된다. 분수 안에 분모 분자에 분수가 또 들어가 있는 문제.
이거 그냥 BC 분의 AD 하면 안 돼요. 맞죠? 그걸 쓸 수 있는 상황을 쓰면 되죠. 근데 실제로 나오는 너희들이 앞으로 만나는 문제들은 그거를 바로 쓰지는 못하게 해놓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법문수식 계산에 다른 풀이를 하나 더 알려주지. 방금처럼 이거들이 곱해서 분모로 이거들이 곱해서 분자로 가는 그 풀이는 통분을 해야 되고 통분해야 됩니다. 굉장히 귀찮아져요. 알았죠? 알았음? 그래서 어떻게 푼다? 분모의 분모와 분자에 있는 분모 A와 C를 없애기 위한 녀석을 분모 분자에 동시에 곱해버려서 얘는 BC로 얘는 AD로 이렇게 푸는 게 법문수식을 빠르게 푸는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 곱하면 되겠어? X에 X 플러스를 곱하면 돼. 알았니? 오케이? 또 뭐 네? 네! 그 녀석 분모 뭔데요? 1이니까요. 분수 안에 있는 분모에 있는 분수의 분모만. 분자에 있는 분수의 분모만. 알았음? 얘는 왜 고려해? 어차피 얘를 곱할 때 전개해봐야 이건 어차피 다항식으로 갈 게 뻔한데. 얘를 없애는 게 목적이야. 분모에 있는 분수의 분모. 분자에 있는 분수의 분모. 그럼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 뒤에도 이런 게 들어갈 때. 물론 이거는 내가 설명을 위한 문제지 이거는 거의 안 등장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분모 문제에 뭐 곱해야 돼? 얘 없애기 위한 x도. 얘 없애기 위한 x 플러스 1도. 얘 없애기 위한 x 플러스 2도. 그래서 전개 해주는 거지. 알았지? 이런 문제까지 나오겠죠. 알았습니까? 그래서 보통 실제로 너희들이 만나는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남아있을 거예요. 그럼 분모 문제 뭐 곱하면 돼? x 플러스를 곱하면 되겠지. 알았죠? 네, 그겁니다. 자, 근데 번분수식은 실제로 이게 단가요? 아니요. 너희들이 방금 요 풀이는 되게 쉬워요. 앞으로 잘 할 거야. 그럼 이건 도대체 왜 알려주는 거야? 방금 같은 거나 앞으로 너희들이 2학년, 3학년 과목을 배우다 보면은 번분수식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수학 하에서도 만나고 수학 1에서 또 만나고 수학 2에서 또 만나고 확통이나 미적분과도 또 만나요. 계속 만나거든요. 마치 판별식처럼. 그때마다 항상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가장 빠르다라는 걸 위해서 알려주는 거고 요번 수학 하에서 법문식을 가지고 너희들이 질문을 할 법한 문제를 만들면은 아마 테스트 때 풀었던 이런 거 이거는 값을 내가 막 준 거니까 풀지는 말고요. 못 풀어요. 이거 기억나? 요 녀석으로 쟤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 녀석에서 뜯어오는 거. A는 얼마? 3. 그렇지. 오케이? 얘가 33 플러스 3으로 바꿔서. 그럼 남은 건 뭐야? 11분의 3이지. 11분의 3 뒤집어요. 얘가 3분의 11이 되어주면 돼. 그러면 얘는 뭐야? 또 3. 그런 식으로 가는 거 있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어주면 돼? 이거 전체는 3분의 2. 그럼 3분의 1을 뒤집었으니까 얘는 뭐가 나오면 돼? 2분의 3. 야, 답 만들어졌다. 그럼 이렇게 되면 되잖아. 알았음? 이런 문제. 막 만든 거네. 문제가 성립하네. 아무튼 알겠나요? 끝. 이거 말고는 사실 너희들이 질문할 만한 문제가 없어요. 법문수에서는. 이거 할 줄 알면 법문수식은 알아서 잘 할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리식은 설명할 게 끝났나? 아니요. 너희들이 꼭 기억해둬야 되는 한 두 가지 유형이 더 있습니다. 자, 요 녀석은, 세 번째 녀석은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뭐냐면, 나는 뭐라고 부르냐면, 분자 차수내리기라고 불러요. 이미 너희들 썼어요. 이번 중간고사 때. 언제 썼어요? 힌트 절대부등식. 거기서 언제 썼지? 산술계에서 썼어요. 언제? 1차분의 2차 꼴의 최소값 구하기. 분자가 2차, 분모가 1차. 차수 떨어뜨려서, 분자의 차수를 떨어뜨려서 계산을 하다 보면 A에 대한 역수의 합의 최소값 구하기 꼴로 변형되는 그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치자.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x 플러스 1. 분모가 x 플러스 1이니까 분자를 뭐 해주세요? 분모의 몇 배? 꼴로 만들어주는 거. 그럼 상수항 맞아, 안 맞아? 안 맞으니까 맞추기 위한 1. 그러면 뭐야? 두 녀석을 따로 뭐 해주는 거예요? 뜯어주는 거죠. 그래서 뭐 나온다? 이거 하나 먼저 나오고 요거 해주면 뭐? 플러스 3 따로 나오고. 알았음? 자, 이거 언제 썼어 이미? 언제 썼어? 절대부등식에서 사용했었죠. 유리식에서도 절대부등식 또 나옵니다. 산술기가 또 나와요. 오늘 아마 그것까지는 못 풀 텐데 시간이 남으면 설명해 줄 거고. 알았어요? 또 어디서 나온다? 방금 유리식에서 나옵니다. 어느 유형에서 나오게? 여기서 나올 거예요. 1차분의 1차 더하기 1차분의 1차 빼기 1차분의 1차 빼기 1차분의 1차. 그래서 싹 해보면은 얘네가 2 더하기 2 빼기 2 빼기 2 나와서 0 돼서 사라질 거고 얘네들의 합만 계산을 하게 될 거야 너희들은. 통분형으로. 알았죠? 알았죠? 그런 녀석 하나 또 나와요. 언제 나와요? 지금 이미 너네가 얘로 만드는 거죠. 어느 단원이야? 지금 단원의 어느 파트? 유리 함수에서 뭐 구할 때? 점근선 빨리 구하거나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점근선 구하거나 그래프 그리거나 할 때 하는 작업들. 알았음? 오늘 한 번 더 설명할 겁니다. 좀 이따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꾼 그 과정에서 계속 쓰여요. 알았죠? 그래서 잘 기억하고. 그러면 설명할 게 유리식에서 끝났나? 아니요. 하나 또 있습니다. 방학 때 안 했던 녀석 하나 나온다. 뭐냐면 비례식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더 있어. 근데 예전처럼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 비례식이. 그래서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라진 것도 보여줄 거야, 오늘은. 뭐냐면 앞으로 너희들한테 문제에서 AB가 2대 3인 이런 식을 줄 거야. 알았음? 그때 이 녀석을 너희들은 어떻게 처리한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N과 A의 B가 N과 B의 B와 똑같지. 그래서 M과 A의 B의 값 분수는 N과 B의 B의 값 분수랑 같습니다. 당연한 사실이죠. 왜 이걸 이렇게 처리하냐면 문자가 두 개면 내항, 외항의 곱은 같습니다가 같은 말인데 앞으로 너희들이 만나는 문제는 어떻거든? 문자가 세 개가 될 거거든. 그럼 내항이 뭐고 외항이 뭐야? 오케이? 그래서 뭘 만들게 됩니다, 너희들은? n분의 a와 n분의 b와 p분의 c가 같다라고 식을 두세요. 그러면서 뭘 사용하면 돼? k로 해서 보통은 mmp가 뭐 예를 들어서 1, 2, 3 하는 식으로 수로 줄 겁니다. 그러면 뭐야? a는 1k, b는 2k, c는 3k, a, b, c라는 문자 3개를 k에 대한 식으로 다 바꿀 수 있어요. 문자 하나 남죠. 연립을 한 겁니다. 뭘 사용함으로써? k. 이 k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비례상수 k. 요 녀석까지는 너희들이 시험에서 만나요. 그거까지 아직 남아있는 비례식이에요. 마플 시너지에 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잘 정리해 두세요. 그때 한 거랑 비슷하죠. 근데 앞으로 이것을 만족하는 AB에 대하여 라고 하면서 코시-슈버트가 아니라 뭔가를 계산하세요. 둘레를 구하시오, 넓이를 구하시오 나오거든. 그때 너희들이 이걸로 안 고쳐요. 얘를 보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다고. 얘를 분수식의 꼴로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게 된다고. 알았음? 네! 무조건 분수식으로 고쳐서 비례상수 K를 쓰면 답 다 나옵니다. 알았죠? 네. 여기까지가 교육과정에 남아있는 비례식. 비례상수 K 사용하는 거. 이게 다야. 써놓고 까먹지 마세요. 왜냐면 마플에는 없어요. 왜?
마플에는 유리식 단원이 없어. 그냥 유리 함수부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문제를 언제 처음 만나냐면 클리닉 때. 클리닉 있는 반은 클리닉 때. 우리 반 있죠? 없는 반들은 시험 대비 들어가면서 내가 기출문제 풀릴 때 그때 처음 만날 겁니다. 그래서 100% 까먹어요, 너네. 알았지? 그래서 잘 정리해두고요. 그리고 나서 교육과제는 사라진 거 하나만 더 설명해 줄게. 뭐냐면 얘랑 같은 값을 갖는 분수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물론 한 서너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녀석 뭐? 분모끼리 다 더한 녀석과 분자끼리 다 더한 녀석은 쟤네들과 같은 값을 가져요. 즉, 두 개끼리만 더해도 같죠? 그래서 m 더하기 n분의 a 더하기 b도 n 더하기 p분의 b 더하기 c도 다 같거든? 근데 세 개 다 더한 녀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요거는 그냥 일단 참고만 하세요. 시험 교육과정에 빠졌습니다. 근데 아직도 설명하시는 쌤들이 가끔 계셔. 이름이 가비의 리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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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게 교육과정에 사라졌는데 아직도 설명하시는 쌤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학교 쌤들이 요런 녀석 보여주는 학교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참고는 하세요. 옛날에 이런 게 있었다. 옛날엔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많이 만들었다. 알았지? 대신에 요거는 뭐만 가능하다. 새로운 분수 만들었는데 저 MMP가 분모잖아. 합이 뭐가 아닐 때 0이 아닐 때만 쓸 수 있는 특수한 분수 값이에요. 알았죠? 네, 요거는 음수가 있는데 더했을 때 말 그대로 0이 아닌 거. 뭐 예를 들어서 1,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뭐 정수든 실수든 유리수든 무리수든 음수만 나오기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얘가 1대 루트 2대 1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다 라고 줄 수도 있잖아. 너무 어거진가? 1 플러스 루트 2대 마이너스 1 대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죠. 알았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다음. 아니면 식으로 준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x 대 마이너스 1 대 마이너스 x 이렇게 줄 수도 있으니까. 됐죠? 자, 다음. 그러면 유리식에서 나오는 파트는 그래요. 다 끝났어요. 여기 답니다. 알았죠? 자, 기억해둬야 되는 것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뭐 한다? 유리 함수 하겠지. 됐죠? 자, 유리 함수로 넘어갈 건데 이거 다 지워도 돼? 자, 쓸 거 있는 사람들 얼른 쓰세요. 비례식 같은 거 내가 설명해 준 적 없었고요. 차수 내리기 같은 건 말로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써준 적은 지금이 처음이긴 합니다. 근데 이미 너희들이 절대분식 산술기하 하면서 썼었고 유리함수 할 때 계속 쓸 녀석이라서 그냥 내가 써놓기만 한 거. 알았음? 자,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 얼른 하세요. 지금 시간 잠깐 드릴게요. 갑니다. 이제 유리함수로 가볼게요. 유리함수는요, 원래 완전 생 기초에서부터 뭐 실수배, 평이동 등등등 이 순서로 설명해 왔었지, 방학 때는. 그걸 다 모아서 딱 두 가지 유형이죠. 하나는 이꼴. 두 번째는 이꼴. 자, 쟤가 뭐고 얘가 뭐야? 유리함수에서. 쟤가 뭐고 얘가 뭐야? 그렇지. 쟤가 얘는 일반형. 됐죠? 표준형. 네. 원래 근데 유리함수에서 그런 명칭 잘 써요, 안 써요? 잘 안 씁니다. 그런 말 들을 일이 없을 거야. 나는 설명하기 쉽게 하려고. 그냥 설명하려고. 표준형과 일반형이 뭐야? 표준형은 그림 그리기 쉬운 형태. 원 같은 경우는 제곱 더하기 제곱은 반지름 제곱꼴. 딱 보자마자 XY좌표 나오지, 중심에. 딱 보자마자 반지름 나오지. 그래서 딱 보자마자 그림 그릴 수 있는 형태, 표준형. 근데 일반형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X 더하기 C. 뭐야?
방금 그 표정을 싹 다 전개해 놓은 거지. 한쪽으로 이양시킨 거는 아니야. 그거는 식에 따라서 그거 한쪽으로 모은 게 일반형일 수도 있고 아닌 게 일반형일 수도 있어. 이차 함수 보면은 안 몰아놨잖아.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잖아. 그쵸? 그래서 어쨌든 식을 전개를 해놓고 계산을 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게 일반형. 오케이? 표준형을 딱 보자마자 그림 그릴 수 있는 거. 저거 딱 보자마자 뭐 나와? 점근선 나오고 K의 부호 나와서 그림 그릴 수 있잖아. 근데 얘는 점근선은 바로 보는 방법 내가 설명했지만 K를 모르기 때문에 바로 보자마자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죠. 그래서 이걸 나는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어쨌든 얘는 원래 어떻게 풀라고 해요? y는 x-n분의 k 플러스 n 꼴로 변형을 해서 풀라고 하는 게 기본이에요. 어디서는? 교과서적인 의미에서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만약에 일반형을 제공해서 기본적인 표준형 바꿔서 예를 들어서 점근선 구하거나 뭐 성질을 설명을 하거나 그 정도 좀 기본적인 서술은 1, 2, 3번 있지. 거기서 일반형이 나왔다. 표준형 안 바꾸면은 감점될 수 있습니다. 왜? 교과서에서는 항상 바꾸라고 하거든. 근데 그걸 떠나서 그래프 그리고 끝이 아니라 거기서 정근선 정도 찾고 끝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훨씬 어려운 문제 막 산술기가 쓸어 간다든지 삼각형 뭐 호수가 정사각형 직사각형인데 호수의 넓이를 구하러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뭔가 활용을 하러 가지. 그러면 그 바꾸는 과정 생략해도 됩니다. 그냥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거이므로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냐?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이 녀석을 가지고 바꿔서 푸는 게 기본적인 서술형용 교과서식 풀이라고 하는 거는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잘 설명 안 하지. 자, 얘도 그래프를 그리든 뭐 하든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얘도 그래프를 그리든 뭘든 제일 먼저 해주는 거. 뭐부터 찾아야 돼?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무조건 찾고 시작하는 거. 그렇지? 이 차함수의 꼭지점처럼 무조건 찾고 시작하는 점근선. 무조건 찾고 시작하는 점근선. 얘 딱 보자마자 점근선 뭐예요? 승훈 씨. x는 까먹었어요. x는 이게 안 보일 정도라고? 와, 씨. 자, 너 핸드폰 어디 있어? 아, 핸드폰. 카메라 켜봐. 자, 신기한 걸 보여줄까? 카메라 켜봐. 돼요? 어, 아, 자. 올려놓는 게 낫나? 확대해서 봐. 알았어? 알았어? 갑니다. 정근선 뭐죠? x는 m. 보여? y는 n. 보여? 됐나요? 오케이? 자, 간다. 그럼 여기서의 정근선은? x는 뭐예요? 이거 말고 이거 보고 얘기하세요. x는? 까먹었어요.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y는 뭐예요? a분의 c예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기억을 할 때, 아, x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외우는 게 아니라,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구하는 방법을 외워야지. 어떻게 구해?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x 값을 찾아주는 게 바로 x에 대한 점근선. y는 이놈들의 b인데, 여기서 제발 부탁이에요. 한글로 기억하세요.
x의 개수들의 비. 너 사랑니 뺐냐? 오른쪽 뺨이 왜 이렇게 부어 보이지? 아닌가? 그래서 난 네가 가리고 있는 줄. 아니야. 자, 다시 뭐? x 분모 문제에 있는 x의 개수들의 비.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잘 봐.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전문사를 찾아볼게요. x는 뭐예요? 승훈 씨? 승훈 씨, y는 얼마예요? 그렇지. 2분의 1로 잘못 쓰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왜 2분의 1을 썼을까? 걔는 그냥 이거 본 거야. 알았음? 그러니까 붙여야지. 2분의 1로 잘못 쓴 애들이 있다고. 근데 이게 아니라 뭐야? x들의 개수의 비로 봐야지. 그래서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맞는 거죠. 그런 실수들 많이 합니다. 조심하세요. 알았죠? 네? 네. 네. 이유는 설명을 변형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 누리는 외워서 하자고 하지. 교과서에서는 외우라고 안 합니다. 외우라고 안 한다고요. 그 말은 왜 이것이 되는지를 설명하시오가 물어보겠냐? 교과서는 그냥 이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교과서는 무조건 뭐 하면 돼, 너는? 변형하는 과정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아까 같은 문제라면 뭐겠어? 근데 그 3에다 썼었냐? 1만에서 x였지. 이거지. 어떻게 써주면 돼? 갑 지저분하게 썼다, 내가. 사수 내리기 과정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2분의 1. 왜 2분의 1이 나와? 이 마이너스 있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 과정을 보여주는 게 서술형 풀이. 알았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증명하세요가 아니라 그냥 점근선을 구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을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교과서적인, 즉 서술형 문제는 변형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된다. 외우면 절대로 안 돼요. 알았어요? 그러면 자, 가자. 두 번째, 여기로 계속 갈게요. 기본적인 표준형의 유리함수에서는, 표준형은 아니고 유리함수의 기본적인 문제는 성질을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질, 정역과 시역 구하기. 기억나나요? 정역 어떻게 구하죠? 정역은 점근선을 제외한 나머지 xy들 싹 다. 그래서 m을 제외한 m이 아닌 필수. 시역은요? y. n이 아닌 필수. 그 다음에 세 번째. 간다. 제일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 점근선 다음으로 중요한 대칭이라는 성질 기억나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림 그려보면 답이 나와요. 대칭은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하나는 점에 대한, 두 번째는 선에 대한 대칭. 대표적인 두 가지. 자, 점은 무슨 점에 대해서 대칭이게 해요? 원점이 아니에요. 0, 아니라고 했어요. 또 써놓은 걸 보고 얘기를 하는데 엉뚱한 걸 봤죠. 그 녀석은 평행이동을 한 녀석이야, 안 한 녀석이야? 그냥 x분의 k입니다. x분의 k라면은 그냥 이거니까
원점 대칭이지. 지금은 이놈의 대칭인데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냐?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 녀석을 절대로 앞으로 m,n으로 외우지는 맙시다. 알았지? 뭐다? 점근선의 교점. 한글로 기억을 하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두 번째, 선. 어떤 선들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이것도 역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너희들이 한 번만 그래프를 그리면 돼. 모든 성질들은 다 그래프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너희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외우고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풀면서 덩달아 외워지는 것도 있다. 유리함수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림 안에 다 답이 나와요. 그릴 때 이미 너희들이 그렇게 그리고 있거든. 알았지? 요점을 지나면서 얼마? 뭘 지나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뭘 지켜주세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입니다. 알았나요? 자, 가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사실상 물어보는 용도는 아니고 그림을 그릴 때 너희들이 참고하는 정도인데, 첫 번째, K가 뭐라면? 양수라면 이렇게 그리죠. 두 번째, K가 음수라면 이렇게 그리죠. 됐죠? 자, 다섯 번째는 뭐야? 절대값 K에 대해서입니다. 맞나요? 맞나요? 그래서 절대값 K의 값이 클수록 뭐 하게 됩니다? 점근선에서 멀어집니다. 알았죠? 오케이? 대칭이동, 평행이동, 공률 자체가 달라요. 극단적으로 그려볼까요? 같은 함수예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아닙니다. 안 겹칩니다. 내가 왜 그걸 강조하냐면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의해서 절대로 안 겹치는 함수인데 왜 평행이동, 대칭이동처럼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냥 다르게 생겼어요. 아예 K값에 따라. 근데 축에서 가깝냐, 축에서 뭐냐 차이인 거지. 그걸로 설명하는 것 뿐이지. 여기는 여기가 완만하고요. 좀 더 가면 갈수록 점점 완만하고요. 물론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긴 하겠지만 축소 확대 효과가 있지. 얘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90도에 가깝게. 알았음? 네. 됐니? 그 다음에 멀어진다가 이걸 그대로 대칭 평행이동을 하면 되나요? 근데 그렇게 물어본 것 같은데 멀게 그린다는 거지 똑같은 그림을 그리세요는 아니야. 곡선은 바뀌어요. 점점. 알았죠? 자, 어쨌든 요거 가지고 참고지 문제를 만들러 가는데 보통은 요 4개, 5개가 아니라 이 3개에서 끝나서 플러스 뭔가를 섞어가지고 참고지 문제를 만들죠. 거기서 보통 섞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역함수에 대한 명칭 몇 가지와 지나는 사분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뒤에서 설명 다시 하고 어쨌든 그 두 가지 성질을 섞어서 참거진 문제를 만듭니다.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하나 더 끼는 게 있는데 그건 보통 지나는 점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라서 패스. 두 번째 여기로 옵니다. 아야
1번형으로 주어졌을 때 너희들이 해줘야 되는 작업은 표준을 바꾸세요가 기본이지만 안 바꾸고 풀 때는 반드시 뭘 알아야 된다? 그래프 그리는 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요번에는 성질이 아니라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라고 생각을 합시다. 처음에 점근선을 찾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요? 원래 그림을 그릴 때는 K의 부호를 판단해서 점근선을 찾아서 K의 부호를 보고 K가 2다, 양수다. 그래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지. 알았음? 그런데 얘를 표준형으로 안 바꾸고 이 상태로 풀 때는 K가 보여요, 안 보여요? 한눈에 안 보이죠? 그러면은 이때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요? 두 번째 단계, 2단계. 뭐로 갑니다? 아무런 점 X, 값 X 값을 대입을 해서 풀어요. 간다. Y는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자. 어떻게 그린다고? 처음에 뭐부터 찾아줘요?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 Y는 2를 찾아요. 그 다음에 꼴 변형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X에 뭐 넣는다? 아무나. 뭐 넣을래? 보통 0을 넣죠. 넣을 수 있다면. 이런 경우 아니면 넣을 수 있죠. 넣어요. 0.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지나세요. 아, 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군. 점근선을 기준으로 그리니까. 그래서 이쪽도 따라 그리면 되겠지. 알았음? 님X를 대입해서 뭘 찾는다? 지나는 점 아무나 찾아줘요. 알았음? 네. 끝. 그렇게 뭐 하러 갑니다? 그래프 그리는 단계입니다, 이번에는. 됐음? 오케이? 자, 가자.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려? 점근선은 x는 1, y는 1이죠. 맞죠? k가 뭐예요? 1이죠. 그렇네요. 뭐가 문제예요? 아이, 일로 와. 대굴박대. 안 되겠다. 자, 다시 말합니다. 얘를 가지고 바꿔서 K 보고 그리면 되잖아요. 맞다고. 교과서는 그렇게 한다고. 오케이? 근데 안 바꾸고 푸는 풀이를 설명하는 거잖아, 지금 나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상수 개수를 갖게 주면은 네 말이 맞아. 변형하면 돼. 어떻게 할래? 지저분해지잖아. 그러니까 안 바꾸고 그리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난 지금. 자, 서술형입니다. 무조건 바꾸시면 된다고요. 내 말은. 객관식일 때 하는 얘기잖아, 당연히. 예. 객관식인데 쓸데없이 어려운 계산을 할 필요가 없잖아. 빨리 단축해서 풀고 서술형 그런 거에 시간을 투자해야지. 그러기 위한 시간 절약 방법을 설명한 거잖아, 지금. 뭔 말 알? 네. 순씨 알겠죠? 네. 그래서 풀이를 두 가지, 세 가지를 설명하는 이유가 그거야. 그러니까 빨리 풀 수 있는 문제, 쉽게 푸는 풀이를 알려주지. 근데 그거를 선호하지 않는 애들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해놓으면은 서술형에서 또 이걸 써야 된다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니까요 라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요, 객관식에서 사실 시간 절약 못 하잖아. 무조건 시간 부족이 걸려요. 무조건 학교 시험이 그래요. 왜? 학교 쌤들도 사실 쉽게 푸는 풀이를 설명합니다. 학원 선생님들보다 그 수가 적어서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 저렇게 물론 교육과정 없는 것들을 마구 가지고 오진 않아요. 근데 학교 쌤들도 당연히 뭐를 염두에 둘 수 없거든. 염두에 안 둘 수가 없거든. 모의고사, 수능. 학교라고 해서 모의고사를 수능을 치지 마세요라고 설명을 안 하잖아.
수시가 길이 넓으니까 그거를 위해서 공부를 많이 시킬 뿐 수능을 버리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학교도. 근데 그 수능은 그 쉬운 풀이를 무시하고는 빨리 풀 수 있는 풀이들을 무시하고는 접근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수능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1학년 과정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2학년, 3학년으로 가면 있잖아요. 교과서적인 풀이로는 못 푸는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이해됐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알았지? 그래서 자꾸 두 가지, 세 가지 풀이를 알려주는 거고, 방금은 그냥 다시 마지막에 얘기할게요. 바꾸는 게 교과서 풀이, 기본 풀이에요. 기본 풀이라는 거는 모든 문제 적용 가능합니다. 서술형이든 객관식이든 어려운 문제든 쉬운 문제든. 하지만 어려운 문제들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쉬운 풀이를 몇 가지 알려주는 거예요. 알았죠? 네. 계속 가도 되죠? 여기까지 설명했고 하나 내가 설명 더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아 그래요. 가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유형 끝.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여러 가지 문제의 유형들이 등장할 거예요. 그때 말을 안 해도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너희들은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즉, 이 유형은 그래프 그리시오라는 유형입니다. 그런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도 기억을 하세요. 세 가지입니다. 두 개는 똑같아. 하나는 모든 함수에 대해서 앞으로 나오는 너희들이 만나는 모든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순간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건 최대 최소예요. x의 범위를 줄 테니 최대 최소 구해봐. x의 범위는 실수 전체니까 그래프 구해봐. 최대 최소 구해봐. 알았죠? 뭐든 어쨌든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 그래프 그리시오입니다. 이거는 유리함수뿐만 아니라 모든 함수 다. 그리고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라는 말과 동일한 말. 뭐? 정의역 지역까지 할까? 정의역을 물어보거나 역을 물어보거나 어찌 보면은 유리함수보다 좀 단순할 수 있는 이차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 안 그리더라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너희들이 그래프 그린 걸 생략해서 그렇지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떠올리면서 풀고 있는 거야. 대칭성 살려서. 자, 앞으로 너희들이 만나는 정의역 지역 물어보는 모든 문제들은 그래프 그리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냥 이렇게 외워서 푸는 그냥 실수 전체로 바라보는 문제 말고. 알았지?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 그런 문제들의 최대 최소 또는 정의역 지역 문제는 그래프 그리시오입니다. 왜? 지역이 항상 어떻거든? 최소값보다 크거나 같고 최대값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같은 말이야, 둘이. 알았죠? 알았죠? 다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저기서 얘기했던 지나는 4분면 구하기. 2, 4분면을 지나도록 3,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그래프 그리기 문제예요. 알았어요? 말 안 해도 너희들이 그래프를 그려서 눈으로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얘기야. 알았지? 참거짓에서 나오는 지나는 4분면 단독 출제되는 지나는 4분면을 구하시오. 단독 출제되는 3,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것들. 알았죠? 그러면 끝났나? 기본 유형은? 오케이. 하나 더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기본적인 유형에서는. 뭐 남았냐면 내가 표준형을 바꾸라 그랬어? 안 바꿔도 된다 그랬어? 안 바꿔도 그릴 수 있습니다 라고 했었지? 바꾸면 틀린다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그럼 선생 서술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제는 꼴변형 안 합니까? 아니요.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존재해요. 그 한 문제가 바로 뭐냐면 평행 이동 후에 겹치는 것 찾기. 기억나요? 어떻게 해야 된다? 표준형 꼴. 플러스. 꼴로 변형을 해서 뭘 보고 판단한다?
K를 보고 판단합니다. 알았나요? K가 달라지면은 평행이동 후 안 겹칩니다. 그게 아까 승훈이한테 얘기했던 그거. K가 달라지면은 점근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멀어지기 때문에 평행이동 후 겹칠 수가 없어요. 그럼 선생, 혹시나 점근선을 기준으로 한쪽만 본 녀석은 K가 달라지더라도 평행이동 후 하면 겹치나요? 아니요, 안 겹쳐요. 그것 때문에 한 얘기야. 한쪽만 보든 양쪽을 같이 보든 K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곡률 자체가 이거냐 더 급격하냐 차이라서 이동하더라도 절대로 안 겹쳐요. 알았죠? 한 쌍만 보는 게 아니라 한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평이동 후 겹친 걸 찾기는 뭐다? K가 동일하냐 안 하냐. K가 바로 뭐야? 점근선으로부터 떨어진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평이동 후 겹친 걸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반드시 꼴 변형 한 다음에 K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확인하셔야 되는 문제. K의 숫자가 크기가 달라졌다. 절대로 안 겹침. K의 부호가 달라졌다. 절대로 안 겹침. 근데 만약에 대칭이동도 설명해서 평행이동 및 대칭이동 후 겹치는 것 찾기라고 하면 K의 부호가 바뀐 것까지는 허용하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다들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유형들 끝난 거예요. 그러면 뭐 남았어? 한 두 가지 정도 남았고 끝났습니다. 그 두 가지는 내가 아직 설명하지 않은 모의고사 형태. 원래 다른 반들이 아니라 상위권 반은 방학 때 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그걸 마지막에 할게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내가 말했던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제집에 있는 유형 두 가지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 한 가지 설명하고 문제 풀고 마칠게요. 알았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 갑시다.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내가 한 두 가지 유형 남았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다 지우자. 역함수입니다. 역함수. 자, 갑니다.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고 나와있는 함수에 대한 역함수 fx로 바꾸자. y 말고. 자, 기억나나요? fx의 역함수 어떻게 구하죠? 외우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요? 너희가 앞으로 3년 동안 배우는 모든 함수 중에 유일하게 유리함수 딱 하나 역함수 공식이 있습니다. 기억나요? 갑니다. f 인버스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딱 누구랑 누구만 C와 B만 자리와 부호를 바꾸라고 했었어. 기억나 이제? 그래서 내가 무슨 방향으로 운전석에서 운전하시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 운전석에서 운전하는 사람의 안전벨트 방향이라 그랬지. 왼쪽 여기 C필러, B필러 기둥에서 뽑아서 오른쪽 아래로 꽂죠. 그 방향이라 그랬지. 대각선으로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나중에 100% 너희들이 AB 바꿨던가 BC 바꿨던가 매 계속 고민합니다. 정말 많이들 그런 사람들 봤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안전벨트 방향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렸어 그냥. 알았어요? 그랬더니 좀 애들이 까먹는 사람들이 좀 덜 하더라고. 뭐 1년 뒤에 까먹은 건 어쩔 수 없고. 알았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뭐다? 역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개수를 자리와 부호를 모두 바꿉니다. 자리도 부호도. 그때 바꾸는 방향은 뭐다?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분모 문제를 정리했을 때 나오는 방향. 어떤 방향? 운전석의 안전벨트 방향. 알았죠?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 공식이 있는 유리함수만 유일하게 풀이가 조금 달라지는 게 있었어. 예를 들어서 어떤 거? fx의 식을 주고 나서 f 인버스의 8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에서 역함수 구했어? 안 구했죠. 그때는. 어떻게 구했어? 얘가 인버스에 들어가는 놈이 나오도록 하는 x값을 썼잖아. 맞죠? 근데 유리함수는 그렇게 안 풀어요. 그렇게 풀어도 되지 않아요? 되긴 되는데 그게 더 복잡하고 오래 걸려. 알았죠? 쓰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없어요. 모든 함수에서 다 이렇게 풀면 된다고 했었잖아.
근데 유리함수는 어떤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에서 f 인버스의 8을 구하세요라고 했다고 치자. 8은 너무 크니까 좀 줄일까? 구하라고 했다 치자. 는 1을 구하러 가는 과정 하지 마세요. 이게 더 오래 걸립니다. 왜? 분모하는 거 곱하고 이게 또 상수 1이면 다행이지 k면은 너 이거 막 넘기고 해서 x는 찾고 막 식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귀찮아져요. 굉장히. 그래서 어떻게 해버려? 인버스 x를 구하세요. 어떻게 하면 돼? 1과 4 자리만 바꾸면 구한 거지. 9호랑 여기다 1을 넣는 게 훨씬 빨라요. 답은 마이너스 1이잖아. 바로 나오지. 알았지? 됐죠? 이렇게 보는 거. 1 맞냐 근데? 마이너스 1 맞냐? 맞지? 그렇게 구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알았죠? 네. 그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그럼 선생님 역함수 무조건 저렇게 구하나요? 아니요. 학교에서는 또 그렇게 안 해요.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원래 함수 단어에서 했던, 역함수 단어에서 했던 그 방식 그대로를 고수합니다. 그래서 자, 그럼 서술형에서 저렇게 쓰면 틀리나요? 역함수를 구하는 게 딱 목적인 함수라면 저렇게 풀면 틀려요. 아까 요거 그냥 그래프를 그리세요가 목적인 문제에서는 이렇게 하면 감점됩니다. 하지만 서술형이라고 해도 얘들아 그래프를 그리세요가 아니라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뭐 넓이를 구한다든지 최대치수를 구한다든지 뭔가 응용하는 문제 있지. 그 문제는 잠깐 그래프를 빌리는 것 뿐이거든. 그때는 너희들이 그냥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그려지므로 그래프를 보면서 답을 구하면 돼요. 이거 좀 씁니까 안 씁니까? 아예 필요가 없어요. 알았죠? 역함수도 마찬가지야. 역함수의 식을 구하세요라고 하던가 그냥 인버스의 3을 구하세요처럼 그냥 딱 역함수가 목적인 문제라면 이렇게 풀면 감점되지만 그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역함수 어쩌고저쩌고 둘러싸인 넓이라던가 역함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역함수의 뭐라고 해야 되냐? 뭐 최대 최소라던가 이런 걸로 막 넘어가는 그런 복잡한 문제들 있지. 한 번 더 응용하는 역함수의 식이나 값을 이용해서 뭔가를 응용하러 가는 yx 대칭 관계를 이용해서 막 그래프적인 특징 찾으러 가는 그런 식으로 응용하는 문제들은요. 그냥 이대로 쓰면 됩니다. 왜? 역함수는 잠깐 거쳐가는 것밖에 없거든. 얘의 역함수를 구하면 이거고 이걸 이용해서 풀어나가는 거지. 알았지? 그럼 서술형에서 딱 역함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쉽습니다. 원래 우리가 역함수 어떻게 구해? x 느는 형태로 정리 바꾸지. 그래서 뭐해? 양변에 2x 플러스를 곱해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x를 몰아요. 그리고 x 느는 형태로 바꿔요. 양변 나눈다는 얘기죠. 그리고 xy 자리 바꾸면 돼요. 자, 유리함수라고 해서 역함수 구하는 과정이 달라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그냥 x가 두 개가 있으니까 한 군데로 몰아서 x로 묶어준 다음에 양변 나눠서 정리. 그리고 xy 자리 바꾸기 마지막에 정리.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알았죠? 어디? 서술형 중에서도 역함수를 구하는 게 목적인 문제 또는 f 인버스의 1 구하는 딱 그 정도가 목적인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맞습니다. 알았죠? 알았죠? 네, 끝. 다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명이 필요한 유형은 바로 뭐다? 무리함수에서도 또 한 번 더 할 얘기입니다. 유리함수 그리고 무리함수 모두 다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물어봐요. 의라고 할까요? 유리 또는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건 결국 무엇을 물어보는 거다? 위치 관계는요?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점에 대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개수든 값이든 결국 너희들은 뭐 하러 가겠지? 연립하러 가겠지. 근데 유리무리함수에서 내가 뭐 하라 그랬어? 연립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랬죠. 단계적으로 1단계를 먼저 보고 나서 연립을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교점에 대한 내용 나왔으면 특히 교점의 개수에 대한 내용 나왔으면 뭐 해야 돼? 라고 할 때 너희들의 틀린 대답 중 하나 판별식이요.
고2, 고3 되면 난리 납니다. 지금은 2차 방정식밖에 없지. 풀 줄 아는 게 2차 방정식 뿐이니까. 맞죠? 근데 2학년이 되면 너희들이 3차, 4차 또는 여러 가지 지수 방정식, 글로브 방정식 하면서 온갖 방정식을 배워요. 근데도 판별식이야? 아닙니다. 그래서 수학상에서부터 내가 계속 해오던 얘기,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거는 연립을 하는 건데, 너희들이 자꾸 교점의 개수 구하려면 뭐 해야 돼? 판별식이요가 입에 배어있단 말이야.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래서 이번에도 또 판별식이 나옵니다. 판별식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연립을 하고 난 뒤에 결과가 뭐가 나왔을 때 2차 방정식이 나온다면 판별식. 이거 좀 빠뜨리지 마세요. 다른 방정식 나옵니다. 이제 곧. 알았어요? 자, 다시 한번 교점의 개수 구하면 뭐 한다? 연립한 후 2차 방정식이라면 판별식이요. 또는 그냥 연립이에요. 알았죠? 알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처음에 보라고 하는 건 바로 뭔데요?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얘기만 할게. 유리함수에서 그래프를 반드시 먼저 보는 이유는 그래프만 가지고도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 문제는 판별식으로 못 푸는 문제입니다. 알았나요? 알았나요? 또는 오래 걸리는 문제입니다. 못 푸는 문제보다는 오래 걸리는 게 더 많겠다. 그래프는 눈으로 보고 바로 범위가 답이 나와요. 근데 판별식 들어가는 연립하는 문제는 꽤 오래 걸립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그보다 더 큰 건 바로 무리함수예요. 무리함수는요, 그래프를 확인을 안 하면은 무조건 틀립니다. 왜? 판별식만 가지고 무조건 답이랑 비슷하게 생긴 뭔가가 나오거든. 판별식으로만 나오는 K의 범위가 무조건 보기 1, 2번에 있어요. 너희들이 교점이네, 연립해야지, 연립해서 방정식이네, 2차 방정식이네, 판별식 써야지 써서 K 범위 구했어. 거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단 말이야. 그럼 구하고 나면 바로 보기를 봐요. 너희들은 그래프 그려야 되는 거 알면서. 근데 1, 2번에 판별식만 가지고 나온 답이 있다고. 그럼 너희들은 당연히 그 1, 2번을 찍고 넘어갑니다.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그 생각은 계산하는 동안에 잊어버려요. 너희가 아닐 것 같지. 내가 너희들은 첫 수학 하 기말고사 유리함수 시험이지만, 무리함수 시험이고 유리함수 시험이지만, 지금 무리함수 얘기하고 있지. 무리함수, 지금 오늘 시험 범위가 아니라 무리함수, 유리함수는 그래프만 가지고도 답이 나오기 때문에 보라 그랬잖아. 그래프를 안 봐서 틀린 문제는 잘 없거든. 문제는 무리함수라고 했어. 무리함수 시험을 처음 보잖아. 나는 무리함수를 지금 10년 넘게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내 손을 거쳐간 고1들 수학하 무리함수 시험 본 애들만 몇백 명이야. 걔네들 중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실수를 했겠니?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선생인데도 나한테 배운 애들도 그래도 틀려. 아닐 것 같죠? 그게 본인이 아니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오케이? 너희들이 내가 가끔씩 질문을 할 때 있잖아. 개념적인 질문은 기억을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지만 내가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할 때는 보통 함정들을 많이 숨겨놓지. 내가 특히 시험 대비할 때 막 예시 문제를 써주, 이거 한번 풀어볼래 하면서 문제를 자꾸 써주잖아. 그 문제들 풀었을 때 보면은 거의 대부분 함정 문제입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경력이 많지만 10몇 년 정도, 10년 초반 정도 가르치고 경력이 되게 많은 선생일까 아닐까? 당연히 아니죠. 학교 선생들 보통 20년, 30년씩 하잖아. 그지? 그런 선생들이 더 많이 함정을 알고 있겠니? 내가 많이 알고 있겠니? 그 선생들이 더 많이 알아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나도 너희들한테 함정을 많이 물어봐. 학교 선생들은 함정을 안 내겠니? 많이 내겠니? 학교 시험에. 무조건 많이 내요. 어떻게든 애들 점수를 깎아야 되거든. 그렇다고 난이도를 무작정 어렵게만 내지는 또 못하잖아. 그래서 내가 말해주는 그 함정 문제들은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요. 알았어요? 내가 놓치는 게 있더라도 그 쌤들은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거꾸로.
알았음? 그래서 너희들이 무조건 함정들을 조심해야 되고 그 함정 중 하나가 아까 말했던 무리함수에서 그래프를 안 보고 연립을 먼저 해서 그 녀석만 답으로 찍어버리는 경우 무조건 틀립니다. 무리함수는요 100% 그래프 없이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무조건 그래프부터 먼저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나는. 알았음?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야 저 판에 연립해야겠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 알았죠? 끝.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교과서에 나오는 마플 시너지 있는 모든 유형들 다 설명한 거예요. 끝났어요. 어때? 할만하냐?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유형들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유형 딱 한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설명하고 오늘 마칠게요. 오늘은 거의 문제풀이 위주고, 아니 뭐래, 개념 설명 위주고 문제는 너희들이 숙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다 내가 설명한 거 있으니까 너희들 실수하지 말고 내가 지금 수업 영상 찍어놓은 거 보면서 다시 보면서라도 꼭 해결하세요. 지금 내가 설명한 거에서 벗어나는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자주 틀리는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 두 가지 유형이 뭐냐면 마플은 하나는 다르고 있어. 바로 산술기입니다. 산술기야. 자, 간다. 유리함수에서 이걸 정말 자주 내요. 점근선이 있지. 그리고 나서 자 2차 유리함수 위에 있는 어떤 한 점 P를 잡아요. 그리고 나서 점근선을 겹치도록 할 수도 있고 XY축까지 수선의 발을 그어버릴 수도 있어요. 요 녀석에 대해서 둘레 얘기가 나오면요 그거 100% 산술기 합니다. 왜냐면 이게 유리함수잖아. X좌표를 A라고 잡는 순간 얘는 무조건 A가 분모에 들어가 있는 어떤 식이거든. 맞죠? 그리고 점근선까지 와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점근선이라고 해봐야 상수상수기 때문에. 알았음? 그래서 얘네들의 둘레는 무조건 산술기하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요 사각형이든 요 사각형이든. 알았음? 왜? 여기다가 상수를 조금 빼든 더하든 여기다가 상수를 조금 빼든 더하든 아니면 그대로 가든 어쨌든 역수의 합이잖아. 왜? 둘이 더해서 2배 하는 게 둘레잖아.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무조건 산술기하고요.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이건 아니고요. 마플에 없는 것들이다. 이건 마플에 있는 거. 자, 마플에 없는 거. 뭐가 있냐면 점근선에서 끊어야 돼요. 요 사각형과 요 사각형의 넓이는요. 무조건 동일합니다. 넓이는요. 이거 기억하세요. 왜요? 그건 식 써보면 알아. 너네가. 알았지? 어디에서 잡든 넓이는 다 똑같습니다. 어디에서 끊으면 XY축까지 가는 게 아니라 점근선까지 해서 끊으면 수선의 길이들을 가로 세로로 갖는. 알았지?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모의고사에서는 이거를 응용하는 문제들을 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학교 시험에서 나올 수 있고요. 알았죠? 그럼 이거 모르면 못 풀어요? 모르면 식으로 써보다 보면 나와. 그 성질이 나오게 돼 있는데 기억을 하고 있으면 더 빨리 풀 수 있다 이거지. 넓이니까 S1, S2로 써줄까? S는 surface 넓이 약자다 보통. 알았죠?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제일 많이 틀리거나 질문을 하는 거 해서 오늘 마지막 유형인데 마플이 없어요. 이 두 가지는. 쟤도 둘레는 나오는데 얘가 잘 없어. 알았습니까? 볼게요. 뭐냐면 유리함수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그럼 정무선 이동시키지 말고 자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간다. 이 위에 x1, y1이 있어요. 같은 곡선 위에 x2, y2가 있어요. 자, 고개 들어볼래요? 여기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인데 잘 봐. 니은부터 설명할게. 각각 두 줄씩 할 겁니다. 니은부터 볼게요. 자, 고개 들어봐. 얘들아. 이것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다. 3인인 거지. 3이죠. 거짓인가? 거짓이겠다. 어떻게 풀어요? 자, 지금 이 상태로 풀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보기는 아니기는 해. 이 상태로 보게 되면은 x1보다 x2가 크죠? 둘 다 양수로. 그래서 1보다 크죠? y1보다 y2가 작죠? 1보다 작죠? 그래서 거짓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푸는 게 아니야. 알았지? 더 응용되는 보기를 위해서 내가 지금 니은을 설명하는 건데 기억을 먼저 바라볼게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3이에요, 거짓이에요? 승훈 씨. 3이에요, 거짓이에요? 왜요? 얘를 뭐로 바라봐? 어떻게 생각했는데? 방금처럼? 어떤 생각입니까? 임의의 선? 그러니까 저 x1, y1 x축이 되는 거 가지고 길이 그래요. 그것도 좋은데 그렇게 못 푸는 문제들이 꽤나 등장하거든. 그래서 정확한 풀이를 알려줄게. 분수꼴을 띄고 있는 그래프적인 의미 중에 하나 뭐 있잖아. 뭐 있어? 기울기.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은 분수를 만나면은 에이? 기울기라고 생각하세요. x1, y1과 0, 0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x, y2와 0, 0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그래서 당연히 얘가 크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알았죠? 다시 x분의 y꼴끼리 비교한다. 그럼 뭐다? 기울기다. 그래서 보통 많이 비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도 있겠다? x끼리 뺀 놈분의 y끼리 뺀 놈도 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죠?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얘는 뭔데요 도대체? 여기다가 양변에 x2를 곱했고 y1을 나눴다고 생각하세요. 둘 다 일사분면이 있기 때문에 얘는 양수입니다.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x들끼리 분수, y들끼리 분수는 기울기를 변형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알았죠? 알았죠? 승훈씨 알겠음? 너무나 크다 했죠? 어디 가요? 얘요? 그럴 때만 아, 뭐 음수라면 또 부등호 방향 거꾸로 가야 됩니다. 할 수도 있긴 하지. 근데 당연하죠. 그래프에서 읽을 수 있는 녀석으로 줘요. 알았죠? 알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얘도 결국은 기울기 변형이다. 알았지? 그 다음에 디귿은 뭐도 있냐면 x1, y1, x2, y2의 대서 비교도 있어요. 자, 참여 것이에요. 거짓이죠. 왜? 아까 했던 얘기야. xy끼리 곱한 거랑 xy끼리 곱한 거는 넓이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각형에. 알았죠?
그래서 둘이 뭐하다 그래서 내가 똑같다 됐지.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 얘들아. 이걸로만 무조건 100% 나오냐? 아니, 그건 아니에요. 얘네들은 오히려 쉬운 거야. 왜? 내가 한 말에서 설명이 끝나거든. 그럼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뭐야? 아까 승훈이 얘기한 것처럼 몇몇 녀석들이 도저히 그림으로는 알 수가 없는 녀석들이 있어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y는 x보다 아래쪽에 있는 어떤 점에 대해서 라고 하면서 뭐랑 뭐를 비교한다? 이게 아니라 이건 뭐야? 기울기의 역수지. 그지? 야, 그러면 이 기울기가 크겠어? 얘의 역수가 크겠어? 얘의 역수도 1보다 커지잖아. 뭐가 크겠어? 모르죠. 그렇게 한눈에 알아보기 힘든 녀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녀석들, 즉 기울기나 넓이로 해석이 불가능한 녀석이 나오면 얘네들이 더 어려워요. 왜? x1, y1, x2, y2들의 대소 비교를 가지고 조합해서 만들어야 돼요, 너희들이. 오케이? 그래서 난이도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되게 쉬운 문제들도 있어. 그거 가지고 어쨌든 찾아나간 녀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모의고사 문제예요. 이 유형이 제일 어려워. 그래서 유리무리 함수에서 100% 쉽다? 아닙니다. 객관식 한두 개는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에서 난이도 되게 높은 거를 한두 개는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너희들의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의 목표는 아마 얘네들이 될 겁니다. 저런 게 아니라. 알았지? 마플에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마플에 있는 행일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 좀 난이도가 높고 그것들을 너희들이 연습해야 돼요. 유리무리에서는. 그래서 마플에 있는 기본적인 유형 문제들은 다 맞춘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까먹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고. 알았죠? 알았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잘 가요. 네? 네. 역수의 그래프요? 나중에도 배우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릴 수 있는 것들도 나중에 다루게 되고 지금 그릴 수 없는 것들은 나중에도 안 다뤄요. 자, 1보다 큰 수는 증가한다면 역수는 감소하며 1보다는 작아야 되지. 근데 부호가 바뀔 수는 없죠. 역수를 만든다고 해서.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y는 x에 대한 역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x분이니까 유리함수가 알지만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끊어야 돼요. 네, 그 사이에 있는 놈들은 1보다 큰 데로 보내줘야 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로 보내줘야 되고 1보다 큰 y좌표들은 1보다 작은 데로 보내줘야 됩니다. 크기가 1보다 작은 곳으로. 그러면서 증가하면은 감소시켜주면 되고 증가하면은 감소시켜주면 되고 왜? 양수니까. 음수에서는요. 증가하면요. 감소시키면 되고 증가하면요. 감소시켜주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함수의 형태가 그려져. 네. 시험에 나왔어요. 2학년. 이런 게 있었어. fx의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었어. fx. 자, g가 있었어요. fx의 형태를 그대로 띄세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요. 마이너스 1과 1 바깥 범위에서는요. 원래는 조금 다른데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려주면은 fx 분의 1을 가지세요. 이거였어. fx의 식은 적거든. 그래서 1 넣으면 1 나온다고 그냥 가정할게요. x제곱처럼. 자, 그럼 그 사이에서는 그대로 f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그 바깥에는요. 이차함수의 역수는 고3 때 배워요. 근데 고2 문제야. 어떻게 알아? 증가하면은 1보다 작은 범위로 감소하는데 0보다 벗어나지 않는 건 알아. 그래서 이 값 찾는 문제였어. 그럴 수 있잖아요.
정확하진 않아도 대략 감소해야 되며 원점을 부호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점점 0을 향해 갈 거야. 까지는 알잖아. 일. 고1도 지금 저 정도는 물어봅니다. 이게 고2 때 나온 거는 이 값에 대한 명칭, 극대, 극소에 대한 명칭 때문에 2학년 때 나온 거지. 지금도 물어볼 수는 있죠. 알았죠? 다음 주 토요일 날에 네. 결혼식이 있어갖고 네가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놓아야지. 아예 친척이 아이, 지금 네가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 부모님이 결혼하셔? 아니잖아. 네가 결혼해? 아니잖아. 형이나 누나가 결혼해? 친형이나 친누나? 아니죠. 그럼 됐잖아. 자, 알겠어요. 사실 이쪽까지 이죠. 100. 숙제는 유리함수 전체예요. 네. 잘 가요.